2022년 9월 19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 68%는 2024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가운데 25%는 연준이 2024년에도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대부분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는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 가운데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 4.6%를 기록한 근원 PCE 물가지수가 서서히 하락해 내년 말에는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응답 이코노미스트 약 70%는 내년 중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선언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0%로 유지했다. 그러다 물가 상승이 심각해지자 지난 7월 0.5%, 이달에는 0.75% 인상의 금리를 1.25%까지 올렸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적정한 기준금리를 1.5에서 2%로 보고 있지만 내년 봄에 2.5%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연 3.7%에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3%대의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1에서 2%대의 금리를 경험한 세대에게는 갈아타는 게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서울과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4억 원이 넘고 소득 제한 기준도 터무니없이 낮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비주택 분야 사업에 진출하는 건설사들이 유난히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사업 타진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건설업계는 기존 건축 토목 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항공 데이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 건설사 매출의 7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왔지만 향후 몇 년간은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사업 타진 의사를 밝히는 업체들이 여럿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7.11%, 전세값은 10.24% 각각 떨어졌다. 매매 전세가 모두 전국 17개 시도와 규제 지역을 통틀어 최대 하락폭이다. 세종시는 2020년 아파트 매매가가 44.93%, 전세값이 60.6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특히 전세가 하락폭이 더욱 가파른 상황인데 세종시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월 1%대의 높은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4주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노선인 미주와 유럽 항로 운임이 연중 최저치를 찍으며 종합 운임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해운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치솟던 해상 운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성수기인 3분기를 맞아서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아 경기 침체의 징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해상 운임은 경기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한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6일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공개했다. 디지털 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 최고치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행동계획을 통해 불법 행위 등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를 공개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16일 오후 11시 27분 원달러 환율은 139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